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성공을 예약하는 유태인의 가정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 10분간의 영상 속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대단히 소중한 교훈들이 담겨 있으므로 끝까지 잘 시청하시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앞날에 놀라운 성공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주도해온 핵심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 중 상당수가 유태인 또는 유택의 사람들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25%가 유태계이고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태계이며 노벨상 수상자 역시 유태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죠. 이처럼 유태인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월등히 앞서는 능력을 보여주며 세계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 원인을 그들의 두뇌가 뛰어나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놀랍게도 두뇌에 관해서는 유태인은 전 세계 순위권에서 한참 밀리는 30위권 바뀌며 두뇌로 말하자면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이 여러 국제 두뇌 경연 대회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 따르면 유태인의 평균 IQ가 94 정도라고 하니 놀라운 일이며 그것은 최고 수치인 우리 한국인의 IQ와는 전혀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태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드러내면서 세계를 리드하며 나아가고 있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유태인의 교육에 있는데요. 유태인의 모든 교육은 창의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철저한 토론식 교육인 반면 한국의 교육 방식은 지극히 획일화되어 있는 고정불변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죠. 심지어는 도서관에서마저도 학습 내용에 관하여 학생들 간의 열띤 토론을 벌이는 유태인들의 모습은 한국식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한국 엄마들의 대다수는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이렇게 말하곤 하죠. 학교 가서 떠들지 말고 얌전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야 해. 그래야 착한 학생인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유태인 엄마들은 한국 엄마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유태인 엄마들은 아이에게 학교에 가서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 선생님께 다 물어봐도 돼. 선생님은 아시는 게 아주 많은 분이야. 라고 말한답니다. 노벨 평화상을 제외한 모든 노벨상이 창의적인 결과에 주는 상이라는 걸 감안해보면 왜 그토록 많은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휩쓰는지, 또한 왜 한국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전멸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참고로 한국인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유태인들의 성공 인생의 핵심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가정교육에 있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위인들이나 천재들이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탄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일 뿐이며 학교 역시 위인을 탄생시키는 근본적인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가정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으며 부모보다 더 훌륭한 정신적 멘토는 없다는 것을 유태인들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서 그것을 실천하였기에 유태인 부모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천재로 만드는 교육에 더욱 집중하여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위인들을 그토록 많이 탄생시킨 것입니다. 유태인의 가정교육이 얼마만큼 대화와 질문, 답변을 일상화하는 토론식 교육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어느 한국인이 어린 시절 해외에서 유태인 친구의 집에 놀러가 직접 겪은 아주 짧은 일화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방과 후에 유태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마침 텔레비전에서는 대선 토론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가 TV로 토론회, 강연회 등을 보는 것이죠. 따라서 그 유태인 친구는 아빠한테 아빠, 우리 다른 거 봐요. 라고 말하자 아빠는 즉시 잠깐, 저거 지금 너의 용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고 아이는 어리둥절해하며 저게 어째서 제 용돈에 관한 얘기예요? 라고 재차 물었는데 아빠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지금 저 대선 후보 중에 A라는 사람은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세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거든. 근데 아빠는 너한테 용돈을 줄 때 항상 아빠 봉급에서 세금을 떼고 나서 그중 10%를 주는데 A 후보는 세금을 5%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 B 후보는 세금을 2%를 내리려고 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네 용돈은 얼마가 차이가 나니? 그러자 아들은 즉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아빠, 그럼 세금 내리겠다는 사람을 찍으세요. 그러자 아빠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한 이라크를 혼내주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는 바람에 군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빠, 그래도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 엄마가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가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넌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나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루소의 성선설과 홉스의 성악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즉시 아이에게 교육이 됩니다. 이처럼 유태인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자녀에게 어떠한 거부감도 주지 않은 채로 일상에서의 편안한 질문과 답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뛰어난 창의력의 근간에는 부모로부터 행해지는 이런 방식의 의도적인 토론 교육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 부모들은 가정에서 비슷한 물건이 여러 개 있음에도 자녀들끼리 어떤 특정 물건을 서로 가지려고 다툴 때에도 한국 부모들처럼 부중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투는 아이들을 혼내면 사건은 금세 종결되겠지만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자녀의 창의력 개발에는 독약과도 같은 처방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태인 부모들은 다투는 아이들 중 한 아이에게 비슷한 여러 다른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부모의 관심을 각별히 보여주는데 잠시 후 그 아이는 만족해하면서 부모가 제안한 다른 물건 중 하나를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특정 물건 이상으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유태인 부모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 자녀들은 그들의 신앙과 민족정신의 원천이자 유산인 탈무드를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육받으면서 그 속에서 인생살이의 모든 지혜와 처세술 및 교훈을 얻습니다. 또한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면 부모는 늘 곁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나누면서 아이는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고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진정한 신뢰와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아이는 어느덧 꿈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면서 꾸는 꿈들은 과연 어떤 꿈들일까요? 이처럼 유태인의 가정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부분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을 이처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태인 부모들은 모두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을 잘 다듬고 가꾸어서 더욱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어보냄으로써 하나님께 그 감사의 보답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그토록 강하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부모들도 유태인들과 같은 성공적인 자녀 교육 방식을 실행할 수 있으며 성공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단언컨대 나는 한국의 부모들도 충분히 그러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들은 언제나 모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위대한 일들을 먼저 모방하여 꾸준히 실행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중엔 더욱 큰 발전을 위한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 인생살이의 성공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